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세요.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스닥이 2022년에 다우존스보다 주가가 안 좋았던 건 무슨 구조적인 요인이 아니고 꼭 금 때문만은 아니고 뭐 그냥 실적이 나스닥이 다우보다 덜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중에 한 파트가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 사우디랑 미국은 앞으로 다시 안 될 거야. 미국하고 유럽은 항상 같은 편일 거야. 또 중국하고 러시아는 항상 같은 편일 거야. 이데올로기가 달라. 뭐 이런 거였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요즘 되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5개월,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제가 이제 8월 17일, 작년 8월 17일에 지정학 관련된 리포트를 냈었습니다.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제일 컸어요. 왜냐하면 그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막 되게 막 핵얘기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신냉전이고 탈세계화고 블록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난 뭐 몇 년 동안 있었던 이런 효율적인 건 다 없어지는 거고 무조건 이제 서방하고 이 공산 사회주의 사회는 싸울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회자됐던 종목이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거였고 뭐 이런 거였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을 돌아보면은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때 주장을 바꿀 필요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라고 그때 주장했었냐면 그런 식의 구조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그런 말들이 뭐 절대 틀리다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라는 거는 국가 간의 이익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국가의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뭐 그런 이데올로기나 이념 같은 거는 다 무시할 거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국가 이익에 따른 행동이다라고 판단하자.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투자를 너무 많이 그렇게 맹종하거나 하지 말자라는 게 제 의견이었어요. 지금 보니 6가지 장면을 보니까 그 생각이 조금 더 저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면, 제 얘기가 맞다면 다시 올해 생각하는 그 평균핵이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가지 장면을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옛날 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11월에 독일의 숄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합니다. 지금 와서 보면 뭐 중국의 독일 총리 갈 수 있지 생각하시는데 그때가 어떤 때였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10월 달에 주말이었죠.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후진타오 전 주석이 주말에 어색하게 퇴장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다음 월요일 날 중국 주식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서양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랬지만 중국이 정말로 독재국가로 가나 보다. 시진핑이 뭐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다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독일 숄츠 총리가 중국을 가겠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반대가 많고 그랬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가서 막 신나게 정상회담하고 이랬어요. 심지어 그 당시 독일의 대기업들을 다 데리고 가서 경제사절단도 가지고 그러니까 꽤 큰 규모의 방중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와주니까 고마웠겠죠. 독일 관련된 제품을 많이 사주기로 합니다. 독일의 1위 무역국이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뭐 서방 세계 옛날에 특히 동독 서독 있을 때만 해도 이 서독의 미군 기지도 되게 많았고 미국하고 원래 가장 가까웠던 유럽 대륙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다는 얘기도 있고 중국은 자꾸 러시아 기름도 사주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3년임이 되자마자 중국에 방문했다라는 거죠. 독일 입장에서 중국이 정말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냉전에 탈세계화에 서방이 한 블록을 묶인다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겠죠. 두 번째는 요번에 이제 그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격리를 없애면서 각국이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또다시 같은 편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중국 관광객을 되게 타이트하고 빡빡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처음에는 우리도 좀 빡빡하게 봐야 되겠다라고 했었어요. 영국은 처음부터 안 본다고 했었고 이것도 이상하죠. 영국은 원래 미국하고 같은 뿔인데 영국은 우리들은 그런 거 안 보겠다라고 일단 얘기했었습니다. 유럽은 타이트하게 하려고 했는데
유럽 잘 아시는 분들은 뭐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쉥겐 조약이라는 게 있어서 유럽의 어떤 나라에 도착을 하면 그 쉥겐 조약 안에 있는 나라들은 그냥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출입국 심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적으로 중국 관광객에 대한 대우를 결정하지 않으면 약하게 하는 대로 들어가서 딴 나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EU 차원에서 그거를 막 서로 논의하고 세게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러다가 결국 1월 6일 날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미안하지만 권고로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고, 물론 권고에 뭐 PCR 막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강제가 아니잖아요. 강제가 아니면 중국 관광객이 꼭 필요한 나라들은 절대로 강제로 할 리가 없겠죠. 아마 강제하자는데 막 여러 개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중국 관광객이 꼭 필요했던 나라들의 목소리가 더 컸다라는 겁니다. 유럽이 이런 사안에서도 미국하고 발을 못 맞추고 중국의 그 돈에, 관광객의 돈에 넘어간다는 얘기는 결국 이익이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미국하고 유럽도 다른 정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그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이가 나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빈살만이 특히나 뭐 여러 가지를 새로 하면서 그 틈을 이용해서 시진핑 주석이 숄츠 총리가 중국에 온 다음에 바로 사우디에 중동에 방문을 합니다. 중국은 최근에 아르헨티나하고도 통화 수합을 체결을 위안화 통화 수합을 체결하는 등 되게 위안화 국제화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페트로 위안 이번에 시진핑이 중동에 가면 페트로 위안과 관련된 뭔가가 나올 거란 기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중간중간 시진핑 주석 연설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에 공동성명 같은 게 나왔습니다. 아랍 국가들과 함께. 거기에서는 페트로 위안이 빠졌습니다. 항목도 되게 많았는데.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중동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국을 100% 믿고 이렇게 해줄 수는 없다. 미국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특히 요것과 연결되는 게 뭐가 있냐면 최근에 작년에 이란이 내부적인 이게 이제 네 번째인데 내부적인 소요를 막기 위해서 사우디를 쳐야 되겠다라는 식의 무슨 뭐 계획이 유출됐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란은 아시겠지만 나머지 중동 국가들하고 파가 다릅니다. 이슬람교 파가. 그리고 중동은 원래 그 이란 혁명하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이란 혁명 전에 팔레비 왕조 때 미국하고 친했지만 이란 혁명하고 나서부터는 원래 중국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보기에는 자기들하고 약간 좀 결이 다른 이란하고 친한 중국을 100% 믿고 우리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고요. 아직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이번에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이란이 공격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란하고 사우디의 위치를 보시면 중간에 이라크를 빼면은 이란하고 사우디는 육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다로는 정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군력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이 공군력의 근간이 거의 다 미국입니다. 이번에도 결국 어디다 도움을 요청했냐면 사우디는 미국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빈살만이 뭐 자기를 괴롭힌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자신의 생존이나 자신의 국방력, 방위와 연결이 되면 바로 결국 미국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변화가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섯 번째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사실은 이번에 그 중국의 관광객 관련된 것도 영국이랑 똑같이 발표되자마자 우리는 관광객 검사 안 할 거예요라고 했었어요. 이상하죠. 쿼드가 인도, 호주, 미국, 일본 이럴 거예요. 근데 그중에 인도는 벌써 러시아 석유 계속 사줍니다. 미국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도 안 쓰고 호주는 그나마 미국하고 친했는데 이번 중국 관광객 이슈는 미국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호주가 이렇게 된 데는 사실 정권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당이 바뀌었는데요. 그 전에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중국화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중국도 석탄 수입을 중단했었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석탄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쿼드라고 하는 게 되게 중국과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인도는 열심히 러시아 석유를 사주고 있고 호주는 이번에 관광객도 받고 석탄 수출도 다시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은 이건 이제 뉴스에만 나온 거라 진실인지 아닌지 정말 모르는 얘기지만 뉴스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중국이 지금 정부에서 계속 지원했던 반도체 투자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실인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 설마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앞으로 그냥 반도체 자체 개발은 포기하고 미국에 이은 2인자로서 필요한 건 사다 쓰겠다라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 중국의 뭐 싸움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뉴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걸 쭉 보면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신냉전, 탈세계화, 블록화가 온다라고 했던 그것들이 다른 방식으로 풀릴 수도 있다는 거를 저는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고정관념이 사실 되게 위험한 거고요. 모든 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변화가 국가들 간의 이익에 거의 다 좌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도 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